안녕하세요.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위암 발병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 기준 한 해 위암 환자 발병률이 미국의 약 10배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기도 한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서승영 선생님과 함께 헬리코박터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헬리코박터균 저는 광고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떻게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 헬리코박터균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사람의 위 점막에 기생하는 gram 음성 나성균으로 정확한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입니다. 1983년 호주의 로빈 워렌과 베리 마셜에 의해 최초로 배양되었는데 헬리콥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헬리코박터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우리 몸 위에 기생하면서 위염과 소화성 궤양 그리고 위암 등 여러 가지 위장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 정도에서 발견된 정도로 흔한 세균입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위염 정말 자주 앓거든요. 이런 것도 헬리코박터균일 수도 있을까요? 헬리코박터균은 급성 및 만성 위염으로부터 소화성 궤양 그리고 암까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궤양 환자의 약 60에서 80%, 십이지장 궤양 환자의 경우는 약 90% 정도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위말트 림프종과 같은 악성 질환과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기능성 소화불량증, 원인 미상의 철분 결핍성 빈혈, 그리고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등의 양성 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무려 50% 절반이나 된다면 꽤 높은 감염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직까지 명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사람의 입이나 분변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에게서 월등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데 자녀의 경우 특히 나이가 어린 유아기에 주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옮길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렇다면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서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흑색병과 같은 위장관 출혈을 시사하는 증상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속쓰림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면 상부위장관 내시경으로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염증이 점차 진행되면서 사실 너무 무서운 질환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헬리코박터균은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은 신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 조직 검사, 균 배양 검사가 있고요.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요소 호기 검사, 혈청 항체 검사, 대변 항원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검사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검사 결과의 판단과 치료 등에 관해서는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를 괴롭히는 위장 질환의 주범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산균 음료를 마시면 헬리코박터균을 없앨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이 문제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도 이 유산균이 위 건강에 좋기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먹는 거지 치료제 역할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X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 잘 맞추셨습니다. 유산균과 헬리코박터균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산균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산균 음료만을 마셨다고 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유산균 음료를 몇 년간 매일 마셨는데 왜 아직도 헬리코박터균이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헬리코박터균은 별다른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헬리코박터균으로 고생하진 않았겠죠? 저는 X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속, 강한 산성 속에서도 생존하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균입니다. 한번 위 점막 안에 자리 잡은 헬리코박터균은 대부분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 부분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서식할 수 있는 위 용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 45% 정도에서 자연 소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전체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헬리코박터균이 모두 소실됩니다. 이렇게 강한 위산에도 살아남을 정도로 헬리코박터균의 생명력이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위는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강한 산성의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조리한 음식이라도 몸에 해로운 세균이나 미생물들이 있기 마련인데 음식을 섭취하면서 함께 들어온 세균에 별 탈이 없는 이유가 바로 위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은 다른 세균들과 달리 균을 둘러싼 바깥쪽 막에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위가 많은 양의 단백질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진 요소를 헬리코박터균이 분해하여 염기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고 그 암모니아가 위 내부의 산성을 감소시키면서 헬리코박터균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이 검사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경중에 관계없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할까요? 네,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된다면 치료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는 환자가 소화성 궤양이나 위 말트 림프종 또는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제균 치료가 필요합니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만으로도 소화성 궤양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위 말트 림프종의 경우는 약 60에서 80%에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 위암에 대한 내시경 치료 후 제균 치료를 하면 위의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하는 빈도를 약 50% 정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균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위산 분비 억제제와 2종류 이상의 항생제를 같이 쓰는 병용 투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예전에는 1차 제균 치료로 3가지 약물인 위산 분비 억제제와 아목시실린 그리고 클라리스로마이신 항생제를 7일에서 14일간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복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여 14일간 약을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균약이 종류도 개수도 많고 또 오래 먹는 만큼 환자들이 복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기간을 줄이거나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산 분비 억제제와 아목시실린, 클라리스로마이신 항생제 외에 메트로니다졸이라는 항생제를 더 추가하여 복용하는 경우는 치료의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 검사를 시행하여 내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3가지 약제 복용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성 반응과 또 경우에 따라서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로는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약제 복용을 의사와 상의 없이 임으로 건너뛰거나 중단하면 제균 치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내성균이 만들어져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을 수 있으니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실패한 경우가 있거나 약물 복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치료를 잘 받았는데 다시 감염이 되기도 하나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재균 치료를 해도 재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 후 재감염률이 연 2에서 4%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균 치료 후에도 재감염이 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암 환자들에게도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를 하면 효과가 나타나나요? 네, 위 12지장 궤양과 같은 소화성 궤양이나 위 말트 림프종의 경우 재균을 하면 치료의 효과뿐만 아니라 완치도 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위암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를 하면 위암 재발률을 약 5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위암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의 경우 헬리코박터균 재균 치료를 하면 수년간, 장기간에 걸쳐 호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균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균 치료의 부작용은 약을 먹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설사와 무름변입니다. 또한 음식의 맛이 이상하거나 쓴맛, 금속 같은 맛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가급적 약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균 재균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 2에서 5% 정도에서는 발진과 두드러기, 그리고 혈변이나 심한 설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균약을 복용하기 전 의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약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헬리코박터균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위암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은 주로 사람의 입, 즉 타액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가족 간 전파가 두드러집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식수 그리고 청결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며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타액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 간의 식사를 하더라도 음식을 개인 용기에 따로 덜어서 먹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헬리코박터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톡닥터토닥 오늘은 서승영 선생님과 함께 헬리코박터균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